네, 한인 기자 시작합니다. 사회부 박자한 기자와 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. 자, 박 기자, 먼저 이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이라는 거, 이거 20년 전 일이라는데 무슨 내용입니까? 네, 먼저 설명을 위해서 사진 한 장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. 수많은 남성이 고개 숙이고 있는 이곳, 바로 경찰서 조사실입니다. 무려 44명인데요. 20년 전인 2004년에 울산에 살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가해자들입니다. 이들 중 한 명이 온라인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를 밀양으로 유인했는데요. 피해자는 도착하자마자 둔기로 폭행을 당했고 이후 여인숙 등 여러 곳에서 1년 동안 집단 성폭행을 당했습니다.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촌 언니나 어린 여동생까지도 피해를 봤습니다. 뭐 심각한 범죄인데 그때 제대로 처벌을 못 받았다는 거죠. 네, 그렇습니다. 이 사건이 공분을 산 가장 큰 이유는 피의자 중 그 누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가해자 44명 중 10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20명은 소년부에 송치됐습니다. 기소된 10명 중 7명이 구속되긴 했지만 판결 이후에 소년부로 다시 보내지면서 최종적으로는 아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. 모두 미성년자이기 때문이었는데요. 보호처분, 그러니까 교육과 봉사활동으로 마무리됐습니다. 이 보호처분 이력은 전과로는 남지 않았습니다. 나머지 피의자 10여 명은 피해자와 합의해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. 기록조차 남지 않았던 겁니다. 그런데 이 사건, 경찰 수사 과정에서도 또 문제가 있었다면서요? 네, 당시 피해자들을 수사했던 경찰의 말이 문제였는데요. 내 고향이 밀양인데 너희가 물을 다 흐려놨다. 또 밀양을 이끌어갈 애들이 다 잡혀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모욕적인 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. 또 가해자들을 복도에 세워두고 피해자에게 직접 범인을 지목하게 하거나 또 남자 경찰에게 피해 경위를 상세하게 털어놓게 하는 등 2차 가해에 가까운 일들도 많았다고 합니다. 근데 이 사건이 다시 소환이 된 게 가해자들 신상이 공개되고 있으면서요.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? 네, 최근 한 유튜브 채널로 제보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하나둘씩 이 피의자 신상이 공개되고 있는 건데요. 문제는 이 피의자 얼굴과 직업, 또 현재 직장과 가족 사진까지도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되고 있다는 겁니다. 이 여파로 한 명은 실제로 다니던 회사에서 최근 해고가 됐고요. 한 명은 가족과 영업하던 식당이 지역의 불법 건축물로 신고돼 최근에 폐업하기도 했습니다. 네, 이 피해자 생각하면 공분도 있지만 또 이 가해자 신상 공개가 문제가 또 되고 있어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 중에 직접적인 가해자는 아니었지만 당시 가해자를 옹호했던 한 여성은 이후 경찰이 돼서 논란이었는데요. 이 경찰서 홈페이지에 오늘 들어가 보니 성범죄 옹호자가 어떻게 경찰이냐, 언제 사직하느냐 등 수많은 비판글이 쇄도하고 있었습니다. 전혀 관련 없는 인물이 지목된 사례도 있었는데요. 가해자 여자친구를 잘못 지목해서 엉뚱한 영업장이 악플 테러를 받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가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습니다. 검증되지 않는 채 돈 없는 사적 제재가 계속되는데 당분간 논란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잘 들었습니다. 한인 기자 박자한 기자였습니다.